안녕하십니까. 하이포립입니다. 자, 2024 정시 컨설팅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결과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과, 문과, 친공과 교차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많은 분들을 뵙고 이제 컨설팅을 드리고 또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지? 이걸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 특히 2024학년도 수능이 어떤 특징이냐, 또 어떤 올해 원서 지원의 경향성이 어떠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연도에 대한 수능을 좀 더 밀도 있게 분석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 학생들의 문과 친공과 교차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꼭 자연계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문계 해당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문이과에 대한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인문계, 자연계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등급별 자연계, 인문계에 대한 비율.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도 특히 수학 영역에서 1등급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약 82.4%, 2등급에서 70.6%, 3등급에서 62.9% 정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이 좀 더 어려웠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전년도에 145점 만점에서 148점으로 3점이 상승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 자연계의 비율이 무려 96.5%, 그리고 2등급에서 자연계의 비율은 71.7%니까 2등급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주목할 점은 3등급의 비율이 전년도 62.9%에서 72.4%로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영역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1등급 같은 경우는 비율이 96.5%이기 때문에 1등급을 맡고 갈 수 있는 인문계의 대학이나 학과가 있다면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의 원서 지원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3등급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상위 구간은 당연히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상위 대학, 상위 학과로 교차 지원이 몰린다는 사실을 알지만 보시는 것처럼 3등급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자연계 학생들, 수학시험을 또는 미적을 선택한 자연계 학생들은 교차 지원을 했었을 때 본인이 좀 더 유리하다, 상위권 대학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수능이 어려웠어요. 수능이 어렵다는 얘기는 올해 수능이 어렵다,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우리가 9월 평가원 시험이 쉽고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수능을 잘 봤죠,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9월 평가원 시험이 어려웠고 그리고 수능이 비슷한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9월 평가원에서는 거의 만점을 맞았거나 수학을 1등급을 맞았는데, 그런데 수능에 가서 3등급을 맞으면 본인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용할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정시의 원서 지원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상향 중심의 지원 또는 재수를 염두에 둔 원서 지원, 그리고 재수를 염두에 둔 교차 지원이 집중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대학 중심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교차 지원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국어, 인문, 자연 계열에 대한 비율을 봐요. 국어 영역을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자, 2024학년도의 결과는 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2학년도의 국어 영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022학년도가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국어 영역을 비교하면 비슷하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를 예를 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국어 영역의 1등급, 2등급, 3등급이고요.
여기에서 1등급에서의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보시니까 지금 몇 퍼센트가 정도가 되어지냐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비율로 따지면은 한 58% 정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고요. 42%가 인문계 학생들이죠. 결국은 1등급 영역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어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국어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이 시험을 더 잘 볼 거야.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을 잘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를 못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고득점자들이 자연계 과목에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도 자연계 학생의 비율이 58%, 그 다음에 인문계의 비율이 약 42%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대신 인문계와 자연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2등급권에서 표준점수 129점 정도 구간이 되면 인문계와 자연계가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에서는 오히려 2등급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2등급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요. 2등급 비율이. 그러고 난 다음에 3등급으로 가면 자연계와 인문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정도가 발생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선은 바로 뭐냐면 누적 인원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표준 점수별 누적 인원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프의 선이 원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 구간으로 가면서 표준 점수에 따라서 누적 인원의 차이가 약간 급감이 발생이 되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원만하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국어 영역은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 간의 등급 간의 비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각 표준 점수별 누적 인원을 봤었을 때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로 봐서 결국은 뭐냐면 교차 지원에서 합부를 결정내는 결정적인 과목은 국어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나는 국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하면 문과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간혹 이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수학은 3등급을 맞았는데 국어는 1등급을 맞는 경우가 있죠. 수학을 3등급을 맞으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자연계의 원서를 썼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인문계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을 못 보고 국어를 잘 본 상태에서 교차 지원으로 문과를 원서를 쓸 수 있지만 그 대학이 높아지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국어도 잘 보고 수학도 어느 정도 잘 본 학생들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를 잘 봤다 하더라도 인문계와 자연계의 등급 간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은 교차 지원에서 중요한 과목은 못 된다. 결정적인 과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국어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결과를 가지고서 비교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은 전년도에 134점에서 150점이 됐기 때문에 표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하지만 1등급에 속해 있는 학생은 전년도에는 19,000명, 18,000명이기 때문에 1,80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인원 변동은 크지 않고 구간이 크게 확대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의미 있는 1등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 되어졌냐면 적어도 표준점수 139점 이상의 구간으로 진입해야만 국어 영역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국어 영역을 응시한 학생의 숫자도 전년도 대비 인원이 약 3,00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되어야 되지만 1등급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2등급과 3등급의 학생들이 몰려 있어요. 지금 특히 보시는 것처럼 3등급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106명이 늘었고 2등급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627명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 영역은 뭘 맞아야 된다? 1등급을 맞아야 되고 1등급 상위 구간에 도달해야만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물론 학생들마다 목표하는 대학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내 목표 대학이 연고대, 또 내 목표가 가천대가 될 수도 있고 명지대가 될 수도 있고 경북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원하는 대학이나 목표 대학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예상 등급값은 있을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은 사실상 2등급과 3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와 인문계 간의 각 등급별 또는 표준 점수별 학생들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 영역만으로 교차 지원을 통해 가지고 상위권 대학에 도약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정적인 과목은 다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결정적인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학 영역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봅니다. 2023년도에 1등급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물론 당연히 145점과 143점은 미적분만 발생이 되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자연계 학생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약 80%, 82%가 자연계.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대략 20%이므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어 영역은 자연계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58%, 인문계가 42%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학 영역은 자연계가 80%, 인문계가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인문계와 자연계의 격차가 심화되는 과목이 바로 수학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1등급만 그런 게 아니라 2등급으로 가면서도 다소 감소되어졌다 하더라도 2등급에서도 자연계의 비율이 약 한 78%, 인문계의 비율이 한 22% 정도 되고요. 3등급에서도 자연계의 비율이 대략 70%, 인문계의 비율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가도 결국은 자연계와 인문계의 격차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결국은 내가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바로 수학이 돼야 돼요. 수학이. 나는 수학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국어 시험을 잘 봤으니까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해야지. 교차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교차 지원을 해서 높은 지점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3등급보다는 2등급 정도로 갔었을 때 문과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되어지므로 결국은 2등급이나 1등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등급 이런 등급대로 가야만 교차 지원의 유리함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수학이 그만큼 또 경쟁력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얀 선이 표준 점수별 누적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에 따라서 누적 인원이 급감이 발생이 되어지죠.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구간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표준 점수에 따라서. 그만큼 수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한 문제 자체가 난이도의 영역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국어 영역은 전체적으로 누적 인원의 변화가 원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서 수학은 누적 인원의 변화가 각 표준 점수별 등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의 성적이 표준 점수 몇 점이냐, 그 구간의 누적 인원이 몇 명이냐, 상위 누적 비율이 몇 %냐를 꼭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대학을 결정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 표준 점수가 몇 점이지?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으로 내 성적 입력해서 갈 수 있는 대학 학과를 찾아봐. 그리고 이게 합격이 가능한지 합격이 불가능한지 추가 합격이 될지 안 될지 이것만 계속 찾다 보면은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정확한 경쟁력을 파악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점수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 특히 탐구, 과목에서 나의 표준 점수의 누적 인원, 그 다음에 상위 누적 비율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경쟁 구간을 뛰어넘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수대에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만약에 2개 정도가 경쟁 구간 내에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적극적인 상향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영역이 특히 이제 강점이라는 것은, 국어 영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할 때 1등급은 인원 차이가 크지 않지만 2등급과 3등급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한 3,000명 정도 줄었지만 그런데 국어 영역은 보시면 1등급에서 무려 전년도에는 22,000명에서 17,910명으로 4,600명이 감소되었다는 거. 그만큼 수학의 1등급을 맞았다. 또는 1등급 상위 구간에 도달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학 선택이 매우 유리해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2등급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745명이 죽었어요. 785명이. 국어 영역은 2등급에서 늘었지만 수학은 2등급에서 줄었죠. 그리고 3등급에서 무려 인원이 6,819명으로 대량으로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 영역은 2등급과 3등급의 학생들이 늘었어요. 그러므로 2등급에 3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학은 1등급, 2등급은 인원이 감소됐지만 3등급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려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나와 있는 게 자연계열의 비율,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의 비율,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상위 누적 인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적 인원에서도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상당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국어 영역은 원만하게 상승한다고 보면은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에 따라서 등락이 매우 심하다는 점, 요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국어 영역에 비해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 결국은 교차 지원이 되려면 무조건 수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치는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는 거냐면 국어 수학 1등급 맞고 국어 1등급 맞으면 교차 지원할 이유가 없죠.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 맞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성적으로 서울대를 가거나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수학을 1등급을 맞았는데 국어를 2등급을 맞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면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을 맞았을 때 만약에 서울대학교 자연공학 계열의 원서를 쓸 수 있거나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쓸 수 있다면 국어가 만약에 2등급을 맞으면 사실상 자연 계열 상위 구간에 도달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어디를 가게 되냐? 결국은 교차 지원을 치게 되죠. 왜 교차를 지원을 치게 되어지면 문과 학생들을 지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어 영역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니까. 또 2등급과 3등급을 맞았을 때 수학을 2등급을 맞고 국어를 3등급을 맞았을 때 교차 지원에 유리함이 생긴다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 교차 지원을 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냐? 수학을 못 보고 국어 시험을 잘 봤어. 아니면 수학과 과탐 중에서 수학을 못 보거나 과탐을 못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못 본 거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열에서 대학을 잘 가려고 하면 국어와 수학과 과탐을 다 잘 보거나 아니면 국어와 수학과 과탐을 다 잘 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수학과 과탐을 잘 보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학을 못 보거나 과탐을 못 봤을 때는 자연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얘기는 내가 수학 시험을 못 보고 국어 시험을 잘 봤어? 그럼 국어 반영률이 높은 인문계열의 교차 지원이 유리해 라고 하죠.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하지만 말씀드리는 얘기는 국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차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을 높은 구간에서 학과를 높은 구간에서 결정을 짓기는 어렵다. 교차 지원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도 수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수학이. 그렇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정도가 되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교차 지원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구간에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교차 지원을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2학년도가 수능이 가장 어려웠던 해잖아요. 그렇죠? 자, 표준 점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누적 비율 대략적으로 한 1.45%, 1.5%를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표준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인문계열 약 1.52%를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391점이고요. 391점을 자연계로 환산하면 자연계가 대략적으로 뭐냐면 5.24% 정도 비율이 돼요. 그래서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3.70% 발생이 되어지고 전년도에는 1.65, 그런데 올해는 2.78%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교차 지원이 유리해졌다. 왜? 인문계열, 자연계열 격차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고 특히 뭐 때문에? 수학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 어려웠지만 국어 1등급, 2등급 구간 내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비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수학의 비율 차이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차 지원이 올해 대량으로 몰릴 수도 있다. 교차 지원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결국은 수학이 더 난이도가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인문계와 자연계 간의 격차가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393점을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원서를 쓴다라고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면 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차 지원의 목적이 분명히 발생이 되죠. 그렇죠. 교차 지원이 중앙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성균관대나 아니면 한양대 정도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교차 지원을 노릴 거예요. 근데 중앙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하위학과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교차 지원은 더 활발하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0% 정도 비율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인문기율 10%이면 보시는 것처럼 자, 표준 점수가 363점이에요. 그리고 363점을 기준으로 자연계로 계산하면 자연계는 13.5%이기 때문에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3.5%, 전년도는 0.5%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비율에서도 363점대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의 강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학 영역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가면서도 국어, 다시 말하면 수학 영역은 자연계와 인문계 간에 결국 등급 간의 격차가 등급에서의 비율의 격차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죠. 1등급에서는 80대 20이고 2등급으로 가면은 뭐 72대 그 다음에 22, 23이 되고 3등급으로 가면 7대 3 정도의 비율이 나기 때문에 4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4등급권에서도 자연계와 인문계의 표점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경쟁력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셨던 것처럼 점수가 363점이라 하더라도 363점 이하로 떨어져도 결국은 수학의 영향력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63점에서 인하대학교 수학과 정도를 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교차 지원을 한다면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정도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교차 지원이 집중되어지는 구간은 대학의 하위 구간이 아니죠. 대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은 학생들의 선택은 어차피 대학 선택은 거기서 거기니까 실용적인 학과 선택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럼 자연계 학과를 차라리 선택할 거예요.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은 첫 번째 구간이 어디냐면 중앙대 이상의 구간. 중앙대 이상의 구간이 흔히 말하면 일명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앙대 이상의 지점이니까 첫 번째는 중앙대 이상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교차 지원이 적극적으로 몰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인서울 지점에서 세종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 동국대, 건국대 구간으로 가도 교차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교차 지원보다는 자연계 내에서 상위 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교차 지원은 서울대학교가 모의 지원 결과를 보면 53.75%, 연세대학교가 67%, 고려대 46%,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서강대학교가 74%가 교차 지원 비율이고요. 한양대 61%, 중앙대 58% 정도니까 보셨던 것처럼 경희대, 시립대, 외대,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등의 대학들이 교차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대학은 중앙대 이상이에요. 시립대학교가 교차 지원이 되게 몰리는 이유는 시립대의 전형의 방식이 자연계 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거죠. 대학 중심의 선호도, 그럼 대학 중심의 선호들에서는 중앙대 이상의 대학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교차 지원의 유리함을 이끌어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통합적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120%니까 수학이 높죠?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사실상 인문계 학생들로 서울대학교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과를. 자연계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성균관대학교도 보시면은 인문계열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를 주고 있고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에서 수학이 400%.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자연 통합인데 국어 영역은 36.7%인데 수학에서의 반영 비율이 43.3%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들마다
대학들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교차 지원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을 성적으로 압도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차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서 지원은 매우 복잡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 단위의 이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 대학의 전체의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는 하위학과, 중간학과, 상위학과가 있어요. 하위학과는 대부분 인구간이라고 해서 상향 유입 구간이고 그 다음에 중간은 트랜스퍼,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고 제일 윗구간은 아웃 구간으로 상향 이탈 구간이거든요. 결국은 이 대학을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학의 성적에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하위 대학만이 도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하위 대학의 상위학과 아웃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상위 대학의 인 구간으로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서를 써서 여기서 이렇게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위 구간에서 하위 구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차를 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 대학, 두 번째 대학, 세 번째 대학에서 첫 번째 대학에 교차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자연계 학생이 첫 번째 학과의 인문계 학과로 교차 지원을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대한 설정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점은 인문계 학생들도 그렇고 자연계 학생들도 그렇고 원서 지원이 매우 다각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결과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 그 다음에 문과 침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하이포 리뷰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컨설턴트나 권영빈 컨설턴트, 그 다음에 최민우 컨설턴트 이렇게 컨설턴트 분들이 같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컨설팅에 예약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하이포를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